지난 시간까지 합에 대해서 합의 기본 개념하고 청간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보통 청간은 흔히 말하는 이제 생극제화가 특히 생이나 극이나 합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반응을 하거나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현실 세계고 유형화된 세계고 환경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직접적인 이렇게 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들이란 그런 모습들이 팔자에서는 합이라든지 형충파, 해, 그렇죠? 이런 부분의 툴로서 이렇게 그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거죠. 삼합은 청간에서는 없죠.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변화의 프로세스를 자연의 원리나 순리에 맞게끔 설명을 한 건데, 이 합에는 여러 가지, 지지의 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그 삼합과 이렇게 이제 방합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이러는데, 일단 이 삼합이라고 하는 이 삼의 글자의 의미가 속해 있듯이 청간은 음과 양의 당사자 간의 재와 관의 당사자 간의 그런 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방합이 됐던 삼합이라고도 하고 세 개가 모였다라고 해서 삼회라고도 합니다. 옛날 고서 같은 걸 보면 삼회라고 별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 그러니까 방합도 세 가지 에너지인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하고 왕하고 이렇게 묘지, 생왕묘, 생왕고라고도 하고 이런 에너지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생은 이신사에, 왕은 좌우묘요, 묘는 진술충미. 이런 세 글자들이 각각 오행이 있겠죠. 지지의 그 글자 자체가 12지지가 있을 거고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지지에서는 이러한 삼합의 운동성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들의 세 글자가 관련이나 연계나 어떤 관계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 월, 일, 시는 네 군데고 삼합의 글자는 보통은 세 군데거든요. 그렇죠? 세 군데. 그러면 보통 이거를 팔자를 풀어갈 때 자, 예를 들어서 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목이다라고 하면 청간에 가불목이 있고 지지에 인묘목이 있습니다. 인묘목이 있는데 지지에 이런 인묘목이 삼합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묘 하나랑 인이랑 이 하나랑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세력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커진다, 확대된다, 밀접해진다, 그리고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반응보다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 이렇게 삼합이 화기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의미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궁성 간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합인데도 일지가 포함된 합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주 8글자는 다 내 것이기도 한데 그 뭔가 합이나 형이나 충이나 이러한 어떤 수단,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의 이런 그 궁성하고 흔히 얘기하는 궁하고 연결인자를 갖는 첫 번째가 그 합이라는 거예요. 합. 그러니까 그 합의 기본 개념은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삼합에도 들어갑니다. 합이 뭐 유정하다, 끌림이 있다, 관련성을 갖는다, 또 이렇게 보호된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그 이 범위가 사이즈가 범위가 합 중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가장 크다라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뭔가 하나의 운동성이 목이다라고 하면 목의 출발점에서 목의 실체에서부터 목이 사라지는 지점까지의 글자들이 생황묘의 이런 그 구조로 관련성, 관계성을 가지고 삼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공간에 아니면 어떤 이게 시간의 계절로 보면 그대로 삼합은 세 개의 계절입니다. 세 개의 계절.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이렇게 그 해, 묘, 미라고 얘기를 하죠. 미. 그러니까 지지의 천간에 일간이 어떤 글자이든지 간에 해묘미가 놓였다라고 하면 일단 해묘미가 놓인 자리하고는 어떻다? 긴밀하다. 매여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글자들이 속하는 일간 대비의 생극에 따라 십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초년, 중년, 장년, 노년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는 수고, 목이고 오행으로 토이지만 그 이면에서 이게 삼합은 어떤 중기가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중의 간목, 묘중의 그렇죠? 을목, 그리고 미중의 을목. 요런 뭔가 이렇게 매칭되고 공통되는 속성들을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오행의 에너지들이 어때요?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고, 토고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운동성을 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추구하는 목이라고 하는 운동 성향, 어떻게 보면 공동 목표가 되는 거겠지. 이런 거를 추구해서 서로 암암리에 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연대를. 그래서 합의 범위나 작용력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고 작용의 사이즈도 가장 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는 그래서 사회적인 합, 어떤 가치 추구의 합,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합, 그러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거는 흔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 생활을 한다든지 나가서 뭔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흔히들 비즈니스의 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의 합.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면서 다른 합에 비해서 삼합이 좀 특징점이나 특장점들이 있는데 각각의 생극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 합들이 세 개가 온전하게 모여 있어야 완전한 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합의 성향들이 다 이 합이라고 하는 거, 요 수가 목으로 바뀌려고 하고 토가 목으로 바뀌려고 하고 이 목은 그대로 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합이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합력으로 보면 월지에 놓여 있는 게 합력이 왕지가 월지에 놓여 있는 게 합력이 가장 강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 삶 중심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일간 대비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음간들만 붙는단 말이야. 만약에 해묘미 같으면 을해라든지 을묘라든지 을미라든지 양간들은 못 붙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지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왕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중심적으로 어때? 그대로 왕지의 속성대로 해. 내 중심적으로 삼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씩 어때? 가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합이 원국에 있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 세력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내가 초년에도 해묘미 운동을 하고, 중년에도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장년에도 해묘미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뭔가 지지의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어떤 합의 연관성이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비교적 한길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얘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일간 대비 예를 들어서 을목이면 비겁이겠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면 재성이국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관생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러한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 이런 헤미오미 운동성을 가지고 일생에서 4분의 3 정도를 내가 일관성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을 형성한다. 세력을 형성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목의 집단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죠? 나가서도 연관되거나 연대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거는 특히 삼합이라는 거는 세력의 글자예요. 세력의 글자. 그럼 그 사람한테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세력을 이뤄가지고 세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각각의 따로 국밥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 사람보다는 비교적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어때요?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흔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나 혼자만, 나만의 개별적인 삶을 추구한다. 흔히 말하는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주변에 뭔가 이렇게 뭘 꾸려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삶인 거지. 근데 세상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때요? 누군가하고의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연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작용력들이 합에 의해서 범위가 확산되고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합이 있으면 세력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궁성 간의 연대감이 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목의 작용성을 갖기 때문에 이 다 삼합의 구조들도 다른 거지. 이 그대로 목이라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일간이 십성으로 무엇을 쓰든지 간에,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는 자라고 키우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씨앗을 심고 기획하고 궁리하고 출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지에서도 삼합의 물상, 그렇죠? 이게 물과 토와 나무와 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 이게 건축, 토목의 물상도 되고 뭘 땅에다가 심어놓고 올리는 물상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도 되고, 어떤 육성도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목의 형상. 뭔가 농부가 봄철에 뭔가를 심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어때요? 다 있다라는 거지. 십성의 일간 대비 성향이 부차적으로 결부가 되겠지만 목이라고 하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생동감, 활동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12지지의 글자들이 다 오행으로 반영이 되고 이게 다 음양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런 헤미오미의 이런 글자들은 목의 운동성을 갖는다. 근데 이게 다 세 계절의 영향성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비교적 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공동의 가치죠. 어떤 공동의 가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연대하고 움직여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목기가 이렇게 강해진다. 그래서 원국에 이러한 삼합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지에서도 이렇게 생지하고 왕지, 또 왕지하고 묘지, 또 이렇게 생지하고 묘지, 이러한 반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합이. 그런데 이렇게 반합이 있는데 어때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년이다라고 하면 맞잖아요. 갑진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체로는 오행으로는 토잖아요. 그죠? 그냥 토예요. 순수하게. 근데 이 토가 원국에 신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대운에 지금 자가 어디에 있다든지 일지에 자가 있다든지 하면 요런 연결 인자들이 다른 때는 이런 작용을 안 하죠. 그냥 자로만 있는데 만약에 신대운이라면 요 신자진 운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진 운동성이 생겨서 일간 대비 예를 들어 가불목인다 일간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제구 편제지만 인성이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모습을 외양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그렇게 들어오지만 합에 의해서 이런 인자들이 어때요? 이런 인자들을 하고 연결돼가지고 인성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성에 관련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관련된 일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일간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사주 명주하고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가늠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합의 연관성이나 작용력에 있어. 즉 원국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대세운에서도 오는 이러한 만약에 내가 신자진인데 진이 왔다라고 하면 신자진 운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합에 의해서 자극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지지의 이제 합이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각각의 다른 오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가는데 이 합이 지지에서 예를 들어 사가 이렇게 온다든지 유가 온다든지 축이 온다든지 이런 에너지들은 뭐예요? 각각의 에너지들을 서로 충격을 주는 충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이니까 이러한 충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글자들이 연대감이 어때?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느슨한 합이지. 예, 이렇게 9계절은 해에서 미까지는 12글자 중에 신유 술만 빠지는 거니까 그 9개월 동안에 걸쳐져서 이루어지는 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크기는 하지만 각각이 그 공간 사이에서 서로 간의 긴밀도나 압축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다? 좀 느슨하다. 그래서 충이나 합력이 충이나 어떤 이런 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상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이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반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을 볼 때 이러한 그 합도 이게 이제 일지가 그러니까 합이 있으면 그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라는 게 이렇게 지지에 삼합을 포함을 해서 이런 합이 있으면 내가 원국에 이런 합의 인자들을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의 원인들이 이렇게 뭔가 작용하고 작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충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와야 특히 이제 비교적 육합의 작용력이 더 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지가 이렇게 을묘인데 이렇게 그 해묘 미료돼 있다든지 그러면 합이 돼 있으니까 내가 안정화돼 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정체돼 있다도 되는 거지. 정지돼 있다, 정체돼 있다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내 가까이 있는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합을 요동시키는 글자들이 와줘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 있으면 흔히 지장간에서 이렇게 형이나 충이 수시로 들죠, 지지에서. 그러니까 합이 없는 글자, 만약에 묘가 있는데 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합이 없이 그냥 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묘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묘의 충에 의해 가지고 그 해나 그 대운 동안에는 묘하고 유하고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이런 기운 자체가. 그럼 이게 중년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예를 들어 배우자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지낼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거니까. 나는 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금 운동성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애들 키울 때면 기러기 부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뭐 별거나 뭐 이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에너지들이 그래도 이 묘가 이렇게 해가 있다든지 뭐 미가 있다든지 하면 합을 하면 이게 충을 하면 동하잖아요, 그렇죠? 동하고 나서 동한 다음에 뭔가 합으로 이게 만약에 묘충을 하면 동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부부싸움을 했어. 원래 남자가 나가야 되는데 여자가 나갔어. 나갈 데가 없어. 시댁이라도 그러니까 친정이라도 있으면 가잖아. 내가 여기서, 그쵸? 거기서 또 추슬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 이런 거예요. 합과 충이라는 게. 그런 게 만약에 없으면 어때요? 그냥 떨어질 수 있지. 완전히 나를 받아줄 것이 없으니까.
비교적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원국에 의해서 결국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형충합해 파해라는 거는 인생의 이 파노라마를 일으켜 나가는 그렇죠? 이렇게 뭔가 희노애락을 작동시켜 나가는 그런 기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불리가 다 있는 거야. 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긍정적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합이 있으면 그렇죠. 잘 보세요. 아니면 내가 의뢰로 있다. 의뢰로 있는데 뭐 묘월이다, 미시다. 그러면 나는 원래 을해잖아요, 그렇죠? 을해인데 이쪽에 이런 데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뢰로 지내고 싶은데 이런 부모 형제궁이나 자식궁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해수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일지 배우자 자리인데, 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같이, 이렇게 자꾸 옆에 곁눈질을 하잖아. 이렇게도 봐요. 합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뉘앙스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합반이나, 이렇게 이렇게 합동이나 이렇게 합거나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구조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합의 모습인데, 그래서 합에는 우리가 목운동 좀 전에 살펴봤듯이 목운동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해묘 미 운동성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쵸? 목을 대표 글자를 올려보면 이게 갑이 되죠. 그쵸? 갑이 되니까 갑이라고 하는 뭔가 솟구치고 드러나고 시작하고 뿌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의 시초, 시발점, 기미,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해중의 간목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해월을 우리가 이 소춘이라 그래요. 이렇게 작은 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철 모르는 꽃들이 해월에 11월 달에 꽃망울이 열리는 이런 때가 있다니까? 아니, 겨울 자월 지나고 추월 지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해중의 간목이 작동하는 거거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겨울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응축하고 수렴하고 수집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겉에의 모습이고 작용력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안에 간목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간목의 기운이, 에너지가 처음 꿈틀거리고 시작되려고 하는 때가 해수라고 하는 거지, 해수. 그래서 간목을 이거를 장생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장생받는다. 그러고 나서 자축인을 지나가지고 자축인까지는 자에서 한번 더 응축하고 수렴하고 축에서 안에서 기르고 그리고 생명체를 뭔가 뽀로록하니 처음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생명체가 드러나서 나는 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현상에 펼치는 게 묘란 말이에요. 묘. 그게 왕지가 되는 거예요. 목기운이 가장 왕한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진, 사, 오를 거쳐가지고 목기운을 마치는 게, 그렇죠? 목기운을 마치는 게 미가 되는 거죠. 이게 묘지. 그래서 왜냐면 목이라고 하는 미 다음에는 신유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계절은 목이 이렇게 생하고 뭔가 여름을 향해서 이렇게 커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생육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 안으로 걷어들여야, 중단을 시켜야 가을에 결실 기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는 정화나 을목이나 이런 글자들이 갇히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가는 형국같이 답답하다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게 사람이 쓰느냐, 또 이거를 어떤 재물로 쓰느냐, 을목 같으면, 그렇죠? 미는 또 재성이 되니까 해석의 어떤 주안점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생황묘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거 생활학면이니까 이거는 교육, 기획, 그렇죠? 뭐 아이디어, 뭐 시작.